안녕하세요. 리치 유캔 업의 업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반등은 좀 시원찮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 내지는 AI에 아직도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회수를 못해 언제 될까 이런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다른 이야기들 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 대선에서도 그동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63%, 65% 이랬는데 막상 사전 투표에서는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개 속으로 지금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선 뚜껑은 또 열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요쯤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는 거기에 조금은 쫓아가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따가 우리 11월의 주요 일정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어떤 종목들 많이 샀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 국내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뭐 삼성증권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뭐 그냥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소소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과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로 인해서 이게 고정 납품이 돼야 돼요. 그냥 조건부로 반짝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정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삼성전자는 좋은 그동안 이제 가격 하락이 컸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전에 그죠? 지지난주 수요일에 1차 매수하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또 매수해서 삼성전자를 그리고 잘 팔아먹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반등으로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갖고 갈 수는 없었던 거고 다시 현금 만들어서 그 흐름들 좀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항상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기존에도 바이든 트럼프가 유리할 때 좋았죠. 바이든 그래서 그쪽이 다시 한번 최근에 바이오가 꺾이나 이게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또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이오나 빅테크나 돈을 싸게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랬을 때 좋은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빅테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경쟁 약화 강화 약가 인하 기조 뭐 이런 것들 좀 봐보도록 하죠. 반중 정책도 우리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2차 전지는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 트럼프는 굳이 전기차 의무 판매 없어 괜찮아 하지 말자 친환경 필요 없어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의 보조금을 왜 줘? 보조금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악재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락한다라면 진짜 찐바닥이 그때서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번 급락을 맞이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서는 진짜 진지하게 모아갈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4년짜리 대통령이니까 말이죠. 자, 자동차 뭐 고만고만 할 텐데 이 트럼프는 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방산 계속 좋겠죠. 조선, 운송, 원전 모두 산업재 쪽으로 엮어서 다 긍정이다.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조선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인데 방향을 잘 틀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가 미뤄졌어. 예, 그죠? 계약 미뤄졌어.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가 그렇게 소식에 비하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되려 지금 AI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SMR이 중심이 되는 SMR 쪽에 원전이 좋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리스 쪽이 되면 자 바이오 긍정이네요. 그죠? 바이오는 지금 트럼프나 이 해리스 쪽이나 둘 다 긍정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지금 강하게 너무도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악재입니다. 이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0.5%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그 이후로 0.7%가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악재인데, 일단 후보만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도 좋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당연히 좋겠죠. 2차전지 바이든 정권이 IRA 정책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테니 보조금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되면 IR 정책 자체가 모든 정책이 엄청나게 뒤집어지겠죠. 엄청나게 뒤집어질 테니까 나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뭐 자동차도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뭐 관세가 어떻게 될까, 이거 좀 불확실성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산업재도 일단은 긍정이네요. 방산 어차피 이쪽이 되나 저쪽이 되나 당연히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해리스가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다시 길어지는, 트럼프가 되면은 지원 안 해버려가지고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전력기기 이거 분명히 됩니다. 근데 대신에 전력기기에서 친환경 관련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요것들,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까지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외국인들 뭘 많이 샀나요? 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 있네요.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KT, 현대모비스. 그래서 자동차가 다 안 좋은데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군요. 자, 반면 개인들은 자, 지금 삼성전자 박살났죠? 현대차 박살났죠? 기아 박살났죠? LG화학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개인들의 매수 종목들은 안타깝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구나. 그것이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대는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이런 것들부터 해서 LG전자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었죠.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좀 좋지 않은 모습도, LG 이노텍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하이닉스 잘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팡 한번 튀어줬고, 고려아연 급등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네요. 자, 11월에 중요한 이벤트 이제 또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 매수한 종목들 아직 관심권에서 그게 크게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요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정도는 지금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나야 돼.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 아마 이쪽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비만 확해 있네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가려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코리아 밸류업 ETF가 드디어 11월 4일 월요일날 상장이 됩니다. 연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란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5일 대망의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장중에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요거 발표가 좀 있는데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는 FMC가 중요하겠죠. 금요일날 FMC 하루 미뤄져서 FMC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MSCI 반기 리뷰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9일날 이렇게 해서 FMC 회의 결과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시장의 변동을 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11월은 뭡니까? 소비 시즌입니다. 소비 시즌.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 9일부터 해서 코리아 할인 시즌이 들어갑니다. 코리아 무슨 페스타? 세일 페스타 들어가고요. 중국은 이제 11월 11일이 솔로데이 그런 거라서 혼자 외로운 거 쇼핑으로 이겨내라 하고 만들어진 게 지금 광군 이제 쇼핑 축제가 11월 11일에 있고요.
미국은 이제 그 추수감사절, 예,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11월 말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11월은 소비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나느냐 안 되느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비가 죽는다고 하면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아질, 12월도 안 좋아질, 산타랠리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가 좀 살아나야 산타랠리, 12월 산타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이런 것도 우리 옵션 만기 이렇게 있네요. 지스타, 예, 부산 백스코에서 하나요? 지스타가 여기 14일부터 17일까지 있으니까 게임주 그 전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게임주들 어떻게 또 좋아지는지 관심 있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뉴스들 체크하시면서, 게임주 최근에 움직임 괜찮죠? 중국 판호 또 열려서 지금 시프트업이랄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좋은 모습들 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요일입니다. 미국은 이제 금요일 기준에서 지금 세 번째 금요일, 그러니까 11월 1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한국은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첫 주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목요일이 첫 번째 목요일이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인 14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 꼬꾸라지고 있죠. 엔비디아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죠? 조금 이렇게 되는 거 뒤집어질 수 있는, 왜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꼬꾸라질 때 지금 뭐 ASML TS 그죠? 갑자기 너 어제 술 안 먹었는데. 자, 아무튼 대체적으로 TSMC나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도 분위기가 비슷해요. 좋았거든요. 괜찮았는데 빠졌어. 그러더니 엔비디아가 10%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빵 터진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빵, 야씨 내가 엔비디아다, 그렇게 보여준 케이스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적이 요번에 보여줘야지. 그러기 전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내지는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발행됐던 국채의 단기채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장기채 발행을 많이 해야 해. 그리고 그동안 단기 국채 발행이 가능했던 레포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다음에 MMF에도 60%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 이제 장기채 발행을 1조 9천억. 지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국채 발행은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BOJ 지나갔죠. BOJ 지나갔는데 BOJ에서 우에다 총리가 자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전에는 좀 천천히 할게요 했는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조건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미 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2월 19일 날 BOJ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한 나라의 그 우에다 총리, 어쨌든 이 사람이 12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정도 좀 살펴보시고, 자 과연 이제 그죠? 미국 대통령, 야 트럼프가 될 것처럼 지금 나오다가 갑자기 아니야 사전투표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걔도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민주당 지지자, 해리스 지지자들이 먼저 움직여준 게 아니냐, 사전투표로 먼저 움직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제 뚜껑 열어놓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고, 기왕이면 현금 만들 수 있으면 현금 만들어 놨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출발할래요, 그죠? 어떻게 되든지 이제 위로 튀든지 밑으로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 크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파생도 합성 전략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딱 와 있습니다. 뭐 이미 쓱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 과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에 한번 충격은 있었지만 시장은 되려 그 이후 큰 상승을 만들었다. 이때 큰 충격을 주고 한참 횡보하다가 기어이 이제 정책,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방향대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치권도 지금 요즘 시끄럽네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시끄러워서 과연 이걸 좀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혹시나 공부를 해놓읍시다. 왜냐하면 혹시나 만약에 대선주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선주가 움직이게 되면 대선주는 시작하면 10배 가요. 보통 10배 갑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 하나, 야당 후보 하나, 가장 강력한 후보들 하나씩 관련주들 뽑아놓고 움직임이 어떠한가 살펴보다가, 야, 이거 분위기가 이거 돌이킬 수 없겠는데? 이거 대선주가 가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쫓아가서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10배 올라가니까. 바닥 대비 10배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대선주죠. 대선주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자 보세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는 한 6,000원이었어요. 6,000원짜리가 6만원 가지 않습니까? 10배 가죠. 10배 갑니다. 과거에, 그죠? 과거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하는 이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참 좋아하는 분인데, 어쨌든 안랩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한 15,000원, 16,000원대에서 16,500원이잖아요. 16,500원에서 지금 148,000원, 148,000원 더 갔던 것 같은데, 그치 더 갔죠. 167,000원까지 갔어요. 10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이 안 됐지만 엮이면 10배 간다. 자, 아이고 다음 대선까지 겁나게 멀리 남아있는데 뭔 벌써 대선주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선 때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대선이 먼저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먼저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주가가 먼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드라마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고현정 씨가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었고 시청률 좋았고요. 이때 종영됐습니다. 요때 종영됐습니다.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종료가 됐고, 그때부터 이 박근혜의 그 대선주가 튀어서 초급등을 했죠. 초급등을 했습니다. 미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길게 갔죠. 1년이나 상승했습니다. 1년.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5년에 한 번씩 먹는 특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관련 종목들이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톡 튀었습니다. 태양금속이 됐든 대상 오파스넷 노을부터 시작해서 그죠, 동신건설, 에이텍이나 등등등 등등등등등 한번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관련주 하면 잘 찾아놓고 최근에 흐름이 강했던 종목만 살펴보면, 그냥 관종이 놔뒀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지금 대선주 출발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따라붙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때는 절대 테마주나 이 급등주 하지 말자고 하는데, 대선주는 진짜 대선주로서 갈 때, 정치 테마주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가 대선주로 움직일 때는 따라붙을 만합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 자, 부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고 좀 힘든 상황,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10억 이상 현금 계좌, 10억 이상의 예금 계좌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갈 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너무 올랐고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주식은 너무 재미가 없고,
이미 뭐 해외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한 것 같고, 그래서 갈 데를 못 찾는구나.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직은 어렵지만 힘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리치, 유캔, 업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업사부였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 업 스토리에서요,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리치 유캔업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